트레이더 단계 4. 의식적 숙련, 수익은 잔잔해지고 자만은 커지는가?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계좌의 출혈이 아니다. 네 뇌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다. 손실이 쉬워지고 수익도 쉬워지는 그 순간 뇌동매매는 멈췄지만 방심은 시작된다. 이제 네가 말하는 의식적 숙련은 이렇게 생겼다. 신호가 떠오르면 들어간다. 떡상이어도 떡락이어도 내 손가락은 시스템의 규율대로만 움직인다. 이익은 시장이 끝내는 데까지 존버시키고 손실은 상처가 번지기 전에 잘라낸다. 물타기 같은 흉한 변명도 없다. 결과는 담담하다. 어떤 날은 $50를 챙기고 또 어떤 날은 $30를 토해낸다. 어떤 주에는 몇백 달러를 벌고 어떤 주에는 몇백 달러를 잃는다. 그런데 넌 이걸 패배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고? 내 머릿속에선 이미 계산이 끝났다. 내 시스템은 잃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다. 그 믿음이 내 심박수를 낮춘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네가 진짜로 배운 건 시장인가? 아니면 무뎌짐인가?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자. 지는 것도 이기는 것만큼 쉽다. 이 진술은 단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지는 게 쉬워진 건 손절의 기계화를 뜻한다. 좋은 신호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다면 기준이 깨지면 바로 나온다. 맞다. 이건 성장의 증거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맹점이 자란다. 지는 게 쉬워지면 졌다는 사실을 덜 보게 된다. 손실의 감정이 무뎌진 자리는 체크리스트의 성실한 수행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네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붙들린다. 절차에 대한 충성은 필요하지만 그 충성이 네가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까지 대체하진 못한다. 네가 지금 안도하는 그 담담함, 그게 다음 오류의 씨앗이다. 또 하나, 대부분 본전, 가끔 이익, 가끔 손실. 이 평탄한 궤적은 뇌를 속인다. 계좌의 수면이 잔잔하면 내면의 경계선도 함께 낮아진다. 한두 번의 평타가 나는 이제 안정적이라는 자기서사를 만든다. 그러면 네 언어는 변한다. 괜찮아. 언젠가 회복돼. 맞다. 시스템이 우위라면 회복된다. 하지만 그 문장은 경의를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최면일 수도 있다. 회복의 전제는 같은 품질의 실행이다. 내가 매번 같은 품질로 눌렀는가? 체력, 집중, 시간대, 변동성. 이런 변수들을 네가 진짜로 같은 밀도로 관리했는가? 네가 쉽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품질의 미세 균열이 생긴다. 이익을 끝까지 존버시키고 손실을 빨리 자르는 건 명료하다. 그런데 그 명료함이 착시를 만든다. 나는 더 많이 벌고 덜 잃고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더 많이와 덜은 상대 표현이다. 하루에 $50와 $30가 합쳐지는 감각에 길들면 변동의 본질을 퍼센트가 아니라 감정의 볼륨으로 듣게 된다. 감정 볼륨이 줄어들수록 네가 통제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통제감은 필요하지만 착각은 치명적이다. 의식적 숙련은 이름 그대로 의식의 연료를 소모하는 단계다. 에너지가 바닥나면 규율은 가장 먼저 빈틈을 드러낸다. 그 빈틈으로 다시 뇌동매매가 스며드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여기까지가 네가 자랑하는 안정성의 골격이다. 6개월에서 2년, 이 평탄한 고원 위에서 너는 익숙해진다. 돈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좋아. 생존선은 넘었다. 그런데 생존이 곧 최적화는 아니다.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계좌인가? 아니면 루틴인가? 루틴에 대한 정갱이 깊어질수록 의심은 얕아진다. 의심이 얕아지면
변동성의 언어를 해석하는 귀가 둔해진다. 의식적 숙련의 진짜 함정은 무능이 아니라 무감이다. 네가 잃는데 무감, 내가 이기는데도 무감, 그 무감 속에서 내 시스템은 여전히 우위일까? 아니면 네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우위를 갉아먹고 있을까? 자, 한 번 더 묻겠다. 네가 믿고 있는 결국 돌아온다는 평균 회귀의 위안. 정말로 같은 시장이 돌아오는 건가? 아니면 같은 루틴이 너를 같은 자리로 데려갈 뿐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다음 파고의 실루엣이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내가 패배가 쉬워진 그 마음이 어떻게 판단의 둔감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첫 금이 가는지 거기부터가 진짜 분석의 출발점이다. 떡상도 떡락도 담담해진 너. 문제는 담담함 자체다. 손실을 기계처럼 끊고 수익을 끝까지 존버하는 절차가 몸에 붙은 건 맞다. 그런데 그 절차 충성이 너를 속인다. 네가 지금 붙잡는 건 시장의 맥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박자다. 리듬은 일정한데 시장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내 귀는 변동성의 억양을 덜 듣게 된다. 오늘 $50 이익, 내일 $30 손실, 어떤 주는 몇백 달러 플러스, 어떤 주는 몇백 달러 마이너스. 이 잔잔한 노이즈에 익숙해지면 내 뇌는 평형, 안정, 회복 같은 단어로 스스로를 달랜다. 그 순간부터 지표는 현실이 아니라 위안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 첫 번째 금이 간다. 내 시스템은 잃는 것보다 버는 게 많다. 맞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많다는 상대어다. 네가 기대값을 느낌으로 기억하고 품질을 대충으로 관리하면 한 끗 차이로 우위는 증발한다. 의식적 숙련은 에너지 소모 단계다. 집중이 내리막이면 절차가 먼저 무너진다. 슬쩍 기준 넓히고, 슬쩍 손절 미루고, 슬쩍 진입 한 번 더. 물타기를 안 한다고? 이름만 안 붙였을 뿐 네가 허용한 슬쩍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변형된 물타기다. 뇌동매매는 멈췄다며? 아니, 형식만 바뀌었다. 규율을 핑계 삼은 방심. 그게 새 스킨의 뇌동이다. 두 번째 금은 회복서사다. 결국 돌아온다. 그 문장에 네가 중독돼 있다. 평균 회귀는 법칙이 아니라 환경 의존적 현상이다. 변동성의 성격이 바뀌고 유동성의 깊이가 얕아지고 세션별 템포가 흔들리면 같은 신호라도 품질이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너는 같은 루틴으로, 같은 강도로 버튼을 누른다. 루틴에 대한 정, 이해한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정은 무기다. 하지만 그 정이 의심을 밀어내는 순간 무기는 족쇄가 된다. 예전에도 살아남았잖아. 맞다. 그땐 그 시장이었지. 지금은 다른 시장이다. 루틴이 너를 지켜줬지만 루틴이 너를 가린다. 세 번째 금은 매트릭의 착시다. 내가 보는 건 1단위. 주 단위의 플러스 마이너스다. 수면은 잔잔하다. 그래서 안심한다. 하지만 잔잔함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변동성의 꼬리가 길어질 때 내 손실 절차는 버퍼를 버텨줄 만큼 날카로운가? 손절은 빠르다며? 빠르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다. 재진입 기준은 더 날카로운가? 관찰 대기 시간은 환경에 맞게 늘렸다 줄였는가? 포지션 크기는 변동성에 따라 미세 조정했는가? 이 미세 조정이 없으면 나는 규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실제로는 같은 실수를 일관되게 반복했다는 고백이 된다. 규칙의 순도는 지켰을지 몰라도 규칙의 적합성은 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말한 기간, 6개월에서 2년, 이 구간은 고원지대다. 올라왔다는 착각이 쉬운 대신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미끄러지기 쉽다.
사람은 고원에서 길을 잃는다. 왜냐면 풍경이 비슷해서다. 수익과 손실이 범위 안에서 흔들리고 계좌가 대체로 보전되면 내면의 경고음은 작아진다. 경고음이 작아지면 관찰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환경 변화를 사건이 아니라 소음으로 취급한다. 그러다 어느 날 소음이 사건이었음을 뒤늦게 안다. 그때 네가 꺼내는 말은 정해져 있다. 이번엔 운이 나빴다. 운? 아니, 관리 부재다. 운을 말하기 전에 품질을 점검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훈계하려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알지 않나? 쉽다고 느끼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대충이었는지. 이제 네가 정말 확인해야 할 건 승률이 아니다. 기대값의 원천이 과연 변하지 않았는지다. 시장 구조의 힌트, 시간대별 미세성, 스프레드 팽창과 체결 딜레이, 추세와 박스의 교대 주기 이런 것들이 네 시스템의 신호 품질에 어떤 미세한 드리프트를 만들고 있는지 내 로그는 말해주고 있나? 로그를 쌓고도 읽지 않으면 그건 증거 수집 놀이일 뿐이다. 나는 개선하고 있다. 그 문장을 매일 쓰고 싶다면 먼저 무감을 측정해라. 네가 손실의 무감, 이익에도 무감이라면 그건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둔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질문은 뻔하지만 피할 수 없다. 네가 믿는 안정은 정말 안정인가? 아니면 우연히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균열의 정적일 뿐인가? 이 균열이 시스템 전체로 번질 때 어떤 패턴으로 무너지는지 그 구조적인 실패 메커니즘부터 까발려 보자. 거기가 바로 다음 단계의 입구다. 네가 의식적 숙련이라고 부르는 이 구간에서 가장 교묘한 함정은 실수의 이름이 더 이상 실수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뇌동매매는 멈췄고, 물타기는 금지했고, 손실은 빠르게 끊고, 수익은 끝까지 존버한다. 문장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 흠없음이 첫 균열이다. 체크리스트의 완벽함이 시장의 불완전함을 덮어버린다. 신호는 또렷한데 환경은 흐릿하다. 네가 보는 건 규칙의 일관성이고 네가 놓치는 건 변동성의 억양이다. 일정한 리듬으로 버튼을 누르는 사이 시장은 리듬을 바꾼다. 그때 귓속에서 들리는 말은 뻔하다. 그래도 내 시스템은 이긴다. 이 문장이 위안인지 최면인지 정말 구별이 되는가? 두 번째 함정은 평균 회귀의 오독이다. 결국 돌아온다. 이 믿음은 편안하다. $50 이익과 $30 손실이 번갈아 오고 어떤 주는 몇백 달러 플러스였다가 어떤 주는 몇백 달러 마이너스가 된다. 잔물 결속에서 평균이 보인다. 하지만 평균은 고정점이 아니다. 유동성의 깊이가 얕아지고 변동성의 꼬리가 길어지고 세션 간 템포가 미세하게 비틀리면 같은 신호의 기대값은 조용히 낮아진다. 그 낮아짐은 크게 울리지 않는다. 하루 이익과 손실이 비슷한 범위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소음처럼 보이는 드리프트가 어느 날 구조가 되어버린다. 그때 네가 꺼내는 말, 운이 나빴다. 운일까? 아니면 환경 감각의 둔감일까? 세 번째 함정은 비용의 마찰이다. 스프레드, 슬리피지, 체결 지연, 롤오버 비용, 수수료, 다 합치면 가는 귀를 파고드는 잔소리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바로 그 잔소리가 기대값을 갉아먹는다. 손절이 빨라졌다는 자부심, 재진입이 깔끔해졌다는 만족감 아래에 눈에 잘 안 보이는 마찰이 쌓인다. 나는 규칙을 지켰다. 맞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는 동안 비용은 흘러나갔다. $50의 깔끔한 이익이 마찰 몇 번에 얇아지고 $30의 손실은 마찰이 더해져 묵직해진다.
넌 플러스 마이너스를 1 단위로 본다. 마찰은 거래수와 체결 품질 단위로 무는데 그 단위는 내 화면에 잘 뜨지 않는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네 번째 함정은 품질 드리프트다. 같은 신호라도 네가 누르는 타이밍의 미세한 흔들림, 집중력의 낙폭, 피로도의 파도, 시간대의 엇박자가 겹치면 품질이 달라진다. 나는 오늘도 기준을 지켰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의 경계가 어제보다 한 끗 넓어졌는지, 관찰 대기 시간이 실제 변동성에 맞춰 미세 조정되었는지, 포지션 크기가 환경에 맞게 숨을 쉬었는지 그 미세가 품질이다. 품질이 흐려지면 승률은 비슷해도 기대값은 빠진다. 승률을 품고 자는 사이 기대값이 이탈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무엇이 먼저 보이는가? 어제도 대체로 괜찮았다. 이 문장이야말로 품질 드리프트의 자장가다. 다섯 번째 함정은 데이터의 잡벅이다. 로그를 쌓고 스크린샷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모양은 훌륭하다. 그런데 무엇을 읽는가? 1단위 손익, 주단위 누적, 최대 연속 손실 같은 자극적인 지표에 오래 머문다면 해석은 위안에 맞춰진다. 정작 봐야 할 건 분포의 꼬리, 분리할 때의 최대 역주행 폭, 유리할 때의 평소보다 빠른 이탈 패턴, 특정 시간대의 체결질. 이런 항목들은 박수가 덜 나온다. 그래서 덜 본다. 덜 보면 같은 실수를 더 정교하게 반복하게 된다. 나는 개선 중이다. 문장만 보면 의욕적이다. 그런데 개선의 방향이 실제 약점을 찌르고 있는지, 진짜로 눈을 맞춰본 적이 있는가? 여섯 번째 함정은 정의 역습이다. 루틴에 대한 애착, 커뮤니티의 언어, 존버면 된다는 끈기. 이 결은 한국인의 강점이다. 그런데 강점이 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규칙의 뼈대를 지키는 충성심이 규칙의 적합성을 의심하는 용기를 밀어낸다. 예전에도 버텼다. 그 문장이 내 등을 떠밀어 왔다. 그런데 환경이 살짝 다른 오늘, 그 문장은 내 눈을 가린다. 충성은 필요한데 맹신은 유독 달콤하다. 달콤함은 의심을 마비시킨다. 마비된 의심은 시장의 신호를 늦게 듣는다. 늦게 들은 신호는 깔끔한 손절을 반복하게 한다. 깔끔한 패배가 쉬운 단계, 바로 그곳에서 계좌는 소리 없이 마모된다. 결국 이 단계의 진짜 실패는 큰 실수가 아니다. 작은 정합성의 틈, 작은 비용의 마찰, 작은 품질의 드리프트가 누적되어 시스템의 우위를 잠식하는 과정이다. 너는 오늘도 절차를 잘 지켰고 내일도 똑같이 지킬 것이다. 그 꾸준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 꾸준함이 엣지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엣지를 서서히 소진시키는가? 안정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호다. 안정 뒤에 숨은 정체, 그 정체 뒤에 숨은 둔감 여기까지 봤다면 다음 질문이 선다. 의식적 숙련이 약속하는 이상과 시장이 요구하는 현실은 어디에서 정확히 어긋나는가? 그 어긋남을 정면으로 대조해보자. 그 대비가 눈을 뜨게 만든다. 순진한 상상과 현실의 충돌부터 정리하자. 순진한 상상은 이렇다. 신호가 주면 들어간다. 손실은 빨리 끊고 수익은 끝까지 존버한다. 그러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한다. 현실은 다르다. 신호의 질은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의 억양은 매 세션마다 바뀐다. 너는 $50 이익과 $30 손실이 오가는 잔물결을 우상향의 전조로 읽는다. 현실은 그 잔물결이 단순 소음일 수도, 서서히 기울어지는 경사일 수도 있다. 순진한 상상은 평균 회귀를 약속처럼 믿고 현실은 평균 자체가 이동한다고 말한다.
네가 결국 돌아온다고 중얼거릴 때 현실은 어디로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다. 또 하나의 대비. 순진한 상상은 체크리스트의 완벽함이 곧 안전망이라고 전제한다. 현실은 체크리스트의 완벽함이 환경 변화에 둔감해지는 마취제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네가 지키는 항목들은 분명 단단하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질문을 덜하게 만든다. 왜 오늘은 체결이 늦었는가? 왜 같은 패턴인데 미끄러짐이 커졌는가? 왜 같은 시간대인데 템포가 달라졌는가? 순진한 상상은 그래도 규칙은 지켰다 해서 안도한다. 현실은 규칙의 적합성은 점검했는가를 계속 묻는다.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줄어드는 순간 규칙은 방패가 아니라 눈가리개가 된다. 수익을 끝까지 존버하는 믿음도 비교해보자. 순진한 상상은 끝까지를 승자의 습관으로 본다. 현실은 끝까지의 비용을 묻는다. 스프레드 확대, 체결 지연, 유동성 얕아짐에서 오는 슬리피지, 이런 마찰이 누적되면 끝까지는 기대값을 갉아먹는다. 손실을 빠르게 끊는 습관 또한 대비가 필요하다. 순진한 상상은 빠르다의 방점을 찍고 안심한다. 현실은 빠름의 품질을 본다. 재진입 규정의 날카로움, 관찰 대기 시간의 미세 조정, 포지션 크기의 변동성 연동, 이게 없으면 빠름은 깔끔함일 뿐 우위는 아니다. 대부분 본전, 가끔 이익, 가끔 손실. 이 문장도 양면이 있다. 순진한 상상은 이 패턴을 안정의 증거로 읽는다. 현실은 고원지대의 착시로 본다. 6개월에서 2년. 이 평탄한 구간은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기 쉬운 평지다. 평지에서는 풍경이 비슷하다. 그래서 변화를 사건이 아니라 소음으로 취급한다. 소음을 오래 방치하면 어느 날 사건이 된다. 그때 나오는 말은 정해져 있다. 이번엔 운이 나빴다. 순진한 상상은 운을 탓하고 현실은 관리의 미세 균열을 지적한다. 커뮤니티의 언어도 대비가 선다. 존버면 된다. 원칙만 지키면 산다. 끈기와 정, 한국인의 강점이다. 순진한 상상은 그 강점을 맞는 키로 쓴다. 현실은 강점이 한 끗 비틀리면 맹신으로 굳는다고 말한다. 맹신은 질문을 죽이고 질문이 죽으면 환경 감각이 죽는다. 감각이 죽으면 시장의 리듬이 바뀌어도 실행 리듬은 그대로다. 그 결과는 익숙한 소액 승리와 익숙한 소액 패배의 반복, 그리고 눈치채기 어려운 기대값의 마모다. 나는 여전히 규칙적이다는 자부심 아래서 엣지는 얇아진다. 마지막 대비는 계좌와 마음의 관계다. 순진한 상상은 마음이 잔잔하면 계좌도 안전하다고 믿는다. 현실은 그 반대를 본다. 마음이 잔잔해진 이유가 통제의 성숙이 아니라 둔감의 확산이라면 그 잔잔함은 경고음이 꺼졌다는 뜻일 수 있다. 손실에도 이익에도 네 안의 볼륨이 낮아졌다면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각 저하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감각이 둔하면 변화는 늦게 잡힌다. 늦게 잡힌 변화는 깔끔한 손절의 누적을 만든다. 깔끔한 손절이 쉬워진 단계 듣기엔 성숙, 실제론 마모. 이 대비를 통과하면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절차의 뼈대를 부러뜨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뼈대는 지키되 뼈대를 현실과 맞추는 미세 조정의 언어가 필요하다. 기대값의 원천을 다시 해부하고 루틴에 스며든 둔감을 개량하고 환경 변화를 신호로 복원하는 틀 출구는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에 있다. 다음은 그 재정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여는 일이다. 어디를 먼저 손대야 마찰을 줄이고 어디를 먼저 의심해야 둔감을 깨우는지
그 지점을 찝어보자. 출구는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에 있다. 루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루틴이 가리는 것을 드러내는 쪽이다. 지금까지의 비판이 잔해처럼 느껴졌다면 그 잔해 위의 구조를 다시 그리면 된다. 나는 이 단계를 통과하는 관문을 감각 복원이라고 부른다. 둔감이 통제처럼 보이던 상태에서 다시 시장의 억양을 들리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규칙 충성은 그대로 두되 충성이 맹신으로 굳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치는 거창하지 않다. 언어를 바꾸고 측정 대상을 바꾸고 의심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방향이 바뀌면 같은 버튼도 다르게 눌린다. 첫째, 기대값의 문장을 다시 써야 한다. 승률이 몇 %, 손익비가 얼마 이런 숫자 장식이 아니라 기대값의 원천을 문장으로 분해하는 쪽이다. 신호의 질, 실행의 타이밍, 비용의 마찰, 환경의 변심, 이 네 갈래가 만들어내는 서사로 읽는다. 같은 승률이어도 체결질이 흐려지면 기대값은 말라간다. 같은 손익비여도 변동성의 꼬리가 길어지면 평균이익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 문장 단위의 해석이 자리 잡히면 결국 돌아온다는 주문이 통하지 않는 날이 분명히 보인다. 주문이 통하지 않는 날이 보이면 루틴은 더 이상 최면이 아니다. 둘째, 무감은 미덕이 아니다. 통제의 외형과 둔감의 실체를 구분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손실에도 이익에도 볼륨이 낮아진 상태가 통제일 수도, 피로 누적일 수도 있다. 구분점은 반응 속도의 질이다. 신호가 흐릿해졌을 때 대기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는지, 체결이 거칠어졌을 때 포지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세션의 템포가 바뀌었을 때 세팅이 숨을 쉬었는지, 이 반응이 살아있으면 잔잔함은 통제고 죽어있으면 둔감이다. 이름표를 바꾸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실행의 질이 바뀐다. 바뀐 질이 다시 기대값을 바꾼다. 셋째, 체크리스트를 의심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네가 지키는 규칙들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말고 적합성의 프레임으로 비춘다. 특정 시간대에서 체결질이 일관되게 나빠졌다면 같은 규칙이 다른 비용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재진입 규정의 날카로움, 관찰 대기 시간의 호흡, 포지션 크기의 변동성 연동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같은 신호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선명하게 본다. 선명함이 생기면 나는 규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내 규칙이 오늘도 맞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질문이 살아있는 시스템은 오래 버틴다. 넷째, 데이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일 단위 손익, 주 단위 누적은 내장 보상 체계와 결탁하기 쉽다. 대신 분포의 꼬리, 불리한 구간에서의 최대 역주행 폭, 유리한 구간에서의 이탈 속도, 체결 지연이 발생한 조건 같은 항목을 전면에 올리면 해석의 중력이 이동한다. 이 중력이 이동해야 작은 마찰과 작은 드리프트가 눈에 들어온다. 작은 것들이 먼저 보이면 큰 사고가 늦어진다. 늦어지면 네가 말한 6개월에서 2년의 고원지대가 훈련장이 된다. 같은 평지가 체력 소모 구간이 아니라 감각 복원 구간이 된다. 다섯째, 정을 쓰되 의심에 묶어둔다. 한국적 끈기와 정은 강력한 무기다. 무기는 방향을 잡아줄 때 가장 빛난다. 루틴을 향한 정의 규율을 지켜주었다면 이제 그 정 일부를 의심의 보증금으로 맡긴다. 루틴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루틴을 질문 위에 얹어둔다는 말이다. 예전에도 버텼다는 서사가 올라오면 바로 옆에 오늘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세운다. 이 두 문장이 항상 쌍으로 움직이면 맹신의 달콤함이 입안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달콤함이 줄어들수록 감각은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형태를 미리 그려둔다. 이 단계의 실패는 폭발이 아니라 마모다. 그러니까 감지 신호도 소리 없이 온다. 재진입의 빈도가 늘어나는 미세한 경향, 포지션 크기가 제자리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경향, 관찰 대기 시간이 계절처럼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경향, 이 미세 경향을 한 군데에 묶어 마모 지표로 부르면 방심이 개념에서 숫자의 냄새를 얻는다. 냄새가 나면 루틴도 고집을 꺾는다. 고집이 한 번만 꺾이면 같은 규칙이 다른 결과를 낸다. 그 다른 결과가 다시 너를 설득한다. 여기까지가 자네에서 꺼낸 출구의 윤곽이다. 규율은 그대로인데 해석의 중심이 이동하고 의심이 루틴을 감시하고 감각이 둔감의 껍질을 깨기 시작한다. 이제 남는 건 하나다. 이 재정렬이 실제로 계좌의 수면을 어떻게 바꾸는가? 잔잔함은 통제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정적을 깨는 폭우의 전조로 드러날 것인가? 다음으로 넘긴다.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여 이 단계의 전체 그림을 한 문장으로 찌를 차례다. 마지막 한 줄로 이 단계를 관통해보자. 의식적 숙련은 성장이 아니라 시험대다. 규칙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규칙을 의심할 용기를 매일 새로 꺼내 올 수 있느냐의 시험대. 네가 말한 잔잔함은 안전신호일 수도 경고음의 고장일 수도 있다. 차이는 반응의 생존력이다. 시장의 억양이 달라질 때 내 루틴이 숨을 쉬면 통제고 그대로 굳어 있으면 둔감이다. 둔감은 조용하게 계좌를 마모시킨다. 떡상과 떡락이 둔해진 상태에서 오늘도 절차는 완벽했다는 문장을 반복한다면 그 완벽함이 바로 마모의 속도다. 이 단계를 통과하는 문은 크지 않다. 아주 얇고 아주 날카롭다. 그 얇음과 날카로움을 네가 매일 다시 연마하느냐, 거기서 승부가 갈린다. 여기서 필요한 건 새 시스템이 아니다. 같은 뼈대의 다른 해석이다. 기대값을 숫자의 랩으로 포장하지 않고 문장의 heb으로 다시 읽는 습관. 신호의 질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실행의 타이밍이 어디서 늦는지, 비용의 마찰이 어디서 두꺼워지는지, 환경의 변심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네 갈래의 문장을 매일 한 줄씩 갱신하면 평균 회귀의 주문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주문이 빠지면 위안이 빠진다. 위안이 빠지면 감각이 돌아온다. 감각이 돌아오면 손실의 볼륨이 낮아진 것이 덤덤함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구분이 다시 선다. 그 구분이 바로 네가 지켜야 할 얇은 경계선이다. 의심은 루틴을 파괴하지 않는다. 의심은 루틴을 감독한다. 한국식의 정, 그 끈질긴 정이 루틴을 지켜주었다. 이제 그 정의 일부를 의심의 보증금으로 걸어두면 된다. 예전에도 버텼다는 서사가 고개를 들면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나를 자동으로 붙인다. 이 짝꿍 문장이 시스템의 기본값이 되면 맹신의 당도는 떨어지고 관찰의 해상도는 올라간다. 해상도가 올라간 계좌는 같은 손절도 다르게 보인다. 깔끔한 패배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비용으로 보인다. 정보의 비용으로 보이는 순간 다음 실행의 품질이 달라진다. 품질이 달라지면 우위는 다시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확인된다. 데이터는 자부심을 위해 쌓는 게 아니다. 방향을 틀기 위해 쌓는다. 1단위 손익과 주단위 누적은 달콤하다. 하지만 달콤함은 방향을 흐린다. 분포의 꼬리, 불리한 구간에서의 역주행 폭, 유리한 구간에서의 이탈 속도, 체결질이 무너진 조건이 네 가지가 전면으로 올라오면 내 화면의 중력이 바뀐다. 중력이 바뀌면 질문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면 버튼이 바뀐다. 버티던 루틴이 움직이고 움직인 루틴이 다시 너를 설득한다. 설득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로그가 너를 설득하고 체결이 너를 설득한다. 설득의 근거가 생기면 안정은 최면이 아니라 실력으로 옮겨 탄다. 이제 남는 건 거칠 것 없는 한 문장이다. 의식적 숙련은 안전이 아니라 검문소다. 여기서 무사 통과하는 자는 규칙을 외운 사람이 아니라 감각을 복원한 사람이다. 네가 매일 확인해야 할 건 승률이 아니라 반응에 살아있음. 손익비가 아니라 마찰의 얇아짐. 누적 곡선이 아니라 환경 질문의 빈도다. 이 질문들이 숨을 쉬고 있으면 너는 이미 다음 단계의 초입에 서 있다. 익숙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미끄러지는 그 경사. 거기가 무의식적 숙련의 비탈길이다. 그 비탈을 올라가도 세상은 환호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의 억양이 더 또렷해지고 내 버튼이 더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버튼은 덜 누른다. 덜 눌러도 더 남는다. 더 남겨도 덜 흥분한다. 그 담담함은 둔감이 아니다. 통제의 맥박이다. 여기까지 읽고도 여전히 결국 돌아온다는 주문이 입에 먼저 맴돈다면 너는 아직 따뜻한 최면 속에 있다. 최면은 나쁘지 않다. 다만 비싸다. 언제나 뒷고지서를 보낸다. 고지서를 덜 받아야 계좌가 산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내 자존심이 산다. 단순하다. 얇은 경계, 날카로운 의심, 숨쉬는 루틴. 이 셋만 매일 살아있으면 너는 고원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않으면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게 내가 본 냉정한 사실이다. 내 말이 칼날처럼 들어왔다면 그냥 넘기지 마라. 내 주변에 같은 고원에서 빙빙 도는 애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이 얇은 경계를 던져줘라. 마인드 오버 마켓 구독 걸어두고 오늘처럼 뼈를 긁는 분석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와라. 공유 한 번이면 충분하다. 정은 그렇게 쓰는 거다. 시장 앞에서 서로의 둔감을 깨우는 방식으로